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착약하는 A텀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종목이라서 평소보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착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총 5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A텀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NH스펙과 같이 청약합니다. 그리고 환불금은 금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NH스펙과 같이 상장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NH스펙 모집 규모가 160억 원이라서 중형급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시세를 주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시 상장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크게 분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학교를 졸업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 잠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이 전기가 교류 전압 형태로 우리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은 직류 전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교류 전압을 직류로 변경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장치가 트랜스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도란스라고 부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A텀은 바로 이 트랜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A텀은 크게 두 종류의 트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용 트랜스와 텔레비전 전원장치에 들어가는 트랜스인데요. 스마트폰 충전기는 삼성전자에게 공급이 되고 TV는 LG전자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국내 주요 가전업체가 고객사라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다른 기업들과 결산일이 다른데 A텀은 6월 기준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1분기가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단 최근 4년간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20년부터 22년까지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성장하는 기업도 아닌 것 같고 이익도 나지 않는 애매한 기업이라고 보였습니다. 다만 A텀은 향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용 충전기도 같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 종목은 현대모비스와 전기차용 트랜스를 개발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24년부터는 전기차용 트랜스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현재는 실적이 적자이지만 24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고요. 25년 추정 실적을 당겨와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 A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수요 예측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이 136대 1이었습니다. 705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의무 확약 비율도 0.4%만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했던 공모가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기관 투자자들이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0.4%, 건수 기준으로는 0.7%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수가 약간 더 많지만 확약 신청 자체가 워낙 작았으니까요. 최종 배정에서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약이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조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공모 가격이 하단 가격보다 더 낮아져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하단 공모가가 23,0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1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단 가격보다 22%가 낮아졌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청약 참여한 기관의 81%가 공모가를 하단 미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로 신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공모 가격이 18,000원으로 정해진 것을 보면 이 정도 가격으로 대부분 신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A텀은 이번 IPO에서 117억 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62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진 공모가가 괜찮은 밸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PER로 계산을 할 수는 없었고요. 유사 기업들과 매출액으로 비교를 하는 PSR로 밸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던 유사 기업이 세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 파워넷은 PSR이 0.3배, 그리고 솔루엠은 0.7배, RF텍은 0.3배입니다. 세 개 기업 모두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꽤 낮은 편인데요. 사업 자체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섹터라고 보입니다. 에이텀은 이번 공모가 기준으로 PSR 2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공모가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밸류가 적정한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에이텀은 이번 IPO에서 65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16만 주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하나증권인데요.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8,000주,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입니다. 균등 청약만 참여하시더라도 50주를 청약을 해야 되고요. 증거금이 4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증권 청약 수수료도 2,000원 받습니다. 수요 예측 의무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134만 주이고요. 전체 주식의 25% 정도가 유통되고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은 242억 원인데요. 유통 물량은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7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장일 유통 물량 중 공모 주주와 기존 주주의 보유 수량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이 약 27만 주 정도 있습니다. 이 물량 중에 임원이 보유한 물량은 보호회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보유한 5만 2천 주가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행사 가격이 7,175원이기 때문에 직원들 보유 물량은 대부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스톡옵션으로 나올 수 있는 수량이 5만 2천 주로 전체 주식의 1%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을 해보기 전에 세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성적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 컨택은 상장일에 손실을 주었습니다만 컨택의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종목마다 수익폭이 조금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수요 예측이 좋았던 좋지 못했던 상장일 시초가 기준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공모주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올해 공모가가 하단 미만으로 정해진 종목들 상장일 성적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공모 가격이 하단 미만으로 정해졌던 종목이 5월 이후로 몇 종목 없었습니다. CU박스부터 큐로셀까지 총 6종목이 공모가가 하단 미만으로 정해졌고 상장하였는데요. 일단 이 6종목도 시초 가격은 모두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상장일에 시초 가격과 고가를 보면 오픈롤처럼 아주 대박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상장일에 큰 수익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이 상장일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는 주관사 하나증권인데요. 하나증권이 올해 단독 주관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약을 자주 주관하는 증권사는 아니라서 이번 에이텀까지 총 5종목을 주관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상장했던 4종목 성적을 보면 역시나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에서 출발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이노시뮬레이션은 기관 경쟁률이 아주 높게 나왔는데요. 나머지는 경쟁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증권이 주관을 했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번 에이텀처럼 공모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4종목 중에 오픈롤이나 이노시뮬레이션은 상장일에 큰 수익을 주었지만 최근에 넥스틸이나 SLS 바이오는 상장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정리를 하면서 주말 동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수요 예측이 부진했고 공모 가격도 낮아졌지만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적절한 밸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세 가지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지만 시초 가격은 공모가 이하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상장일 유통 물량이 양호하고 스펙과 같이 상장하는 조건이니까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종목 가족 계좌를 활용하지는 않고요. 저의 계좌로만 적당한 수량으로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수요 예측이 부진한 종목들을 청약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차피 투자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구독자분들도 좋은 판단으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